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오늘은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한여름의 무더위처럼 열망으로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100여 년 전에 조국을 잃어버렸던 당시, 또 조국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또 광복에 대한 열망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은 광복절이 있는 8월을 맞아서 네.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탄생과 독립,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을 이끌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가 걸어온 역사의 위대함을 느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박물관장이신 남희숙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뵙고 싶었었는데요.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남희숙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국악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광화문에 중심해 있어요. 역사, 문화, 예술이 숨쉬는 곳이 바로 광화문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위치한 어떤 의미도 남다를 것 같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어떤 곳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 네, 역사성을 저는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박물관이 이제 조선시대에는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인 그 6조 중에 2조라고 있잖아요. 네. 2조가 있던 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은 그 장소이고요. 네.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1959년에 이 건물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당시로는 최첨단 건물로 해서 쌍둥이 건물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박물관이 있는 건물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대사관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건물이 두 개가 쌍둥이 건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1961년에 그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사무실로 이용이 됐었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 경제개발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기획원이 있던 자리였고요. 네. 80년대 와서 문화부가 그 건물을 이제 또 사용하게 되고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네. 저희 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아, 네, 진짜? 그걸 보시면은 굉장히 이 박물관 자리가 정말 조선시대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네. 정말 그 유서 깊은 자리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 뭔가 네. 그 터의 기운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그래요. 정말 좋아요. 그것도 네, 그렇고 그럴 것 박물관 건물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유물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그 관장님 지난 5월에 네. 그 관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석 달 동안 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까 소개하셨는데 그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역사 관련 그 단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하고서 그 뭐 여러 역사 관련 단체들 그리고 기관들 찾아뵙고 기관장님들한테 다들 좀 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인사들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저희 주변에 있는 여러 다른 박물관들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해서 같이 작업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박물관들도 쭉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아니 관장님께서 지금은 관장으로 이제 역임을 하고 네. 계시지만 과거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단 시절부터 네. 함께 하셨고 조사 연구 과장으로 또 계시기도 네. 하셨고 네. 지금은 이제 관장까지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는데 네. 취임 당시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역사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 한 20여 년 동안 한국 그 근현대사 관련된 기관들에서 계속 일을 해 왔었어요. 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단에 합류를 해서 네. 건립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좀 제가 열심히 일했던 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년이 되면은 저희 박물관이 개관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지나간 10년을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박물관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방향을 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네. 그 시점에 제가 관장이라는 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서 굉장히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사명감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 네, 내년에 10주년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네.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나서 아 맞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성대한 생일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보니까 저한테는 좀 추억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왜요? 뭐 예전에 어린 시절에 쓰던 전화기, 뭐 텔레비전, 뭐 이런 것도 다 전시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네. 이렇듯 근현대사의 어떤 주요 사료들이나 자료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 자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10년이 다 돼가니까 그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5만 3천여 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그 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정된 것만 한 6,710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만 소개시켜드리면 그 대한제국 애국가 악보가 있고요. 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 임시의정원에 개항했던 태극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신문 상해판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또 이런 가전제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최초의 진공관 라디오라든지 최초의 흑백 TV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 건데 바퀴가 3개 달려 있는 그런 트럭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사 만화가로 유명한 그 김성환 화백의 고바오 영감이라는 옛날 만화가 그거 있었었어요. 우리 기억하면 안 돼. 나이가 나와요. 근데 기억이 나네요. 네. 어린 시절에 그 신문에서 봤던 네.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그래서 고바오 영감의 원화가 저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하나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저희 박물관이 다른 박물관과 다르게 국민들께서 기증하신 자료가 거의 50% 가까이가 돼요. 오. 네, 그래서 어떤 박물관보다도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라는 그런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관장님께서 국가 등록문화재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20주년 특별전을 또 가졌더라고요.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를 진행을 했는데 네. 국가 등록문화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문화재 그러면은 얼핏 기억나는 게 국보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죠. 숭례문부터 네. 시작해서 뭐 신라 왕관 또 뭐 고려 청자 이제 네. 이런 거창한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항 이후 시기부터 이제 그 만들어진 어떤 건물이라든가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하면서 사라져가고 훼손되고 하는 이런 이제 건물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런 물건들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빨리 보존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훼손될 위기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에서 20년 전에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 제도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래서 50년 이상 된 것들 중에서 역사적인 또는 뭐 학술적인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네. 보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또 상설 전시 개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박물관이 정말 광화문 광장이라는 너무나 좋은 곳에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큰 선물인데 그 예전에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박물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국민들께 다양한 주제로 전시들을 여러 가지를 좀 함께 선보여주고 드리고 싶은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상설 전시를 좀 바꿔서 좀 다양한 전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요. 네. 이제 기존의 상설 전시는 우리가 이제 3층, 4층, 5층에서 3계층에 걸쳐서 이제 19세기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역사를 쭉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바꿔가지고 층마다 좀 특화시키자 해서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 층인 5층에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4층에는 체험관이라는 걸 좀 만들었습니다. 네. 체험관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역사를 좀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임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네.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그동안에 한국 근현대사라는 것이 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요즘 청소년들은 좀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역사를 좀 접근하게 하면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4층은 이제 체험관으로 만들었고요. 네. 3층은 우리가 5층 역사관에서는 너무 이제 그 긴 시기를 쭉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좀 들여다볼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주제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서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3계층에 좀 특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 4층에 체험관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그 일단 그 체험관 앞에 오시면 그 기계에서 이렇게 기계를 누르면은 체험 카드라는 걸 발급받게 돼요. 네. 그래서 10종의 카드를 이제 무작위로 그 중에 한 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카드를 보시면 1982년생 미생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82년생. 네네. 그래서 여러 이제 거기에 그 어떤 태어난 연도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름, 이제 가상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카드를 받아서 이제 자기가 1982년생 미생이 된 것처럼 이렇게 그 공간을 여행하는 거예요. 약간 게임하는 방식 같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카드를 그 코너마다 그 카드를 대면은 그 82년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재밌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인생 네컷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컷. 네, 인생 네컷.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4.19 당시에 한 장면을 이제 만화로 이렇게 컷을 만들어 놓고 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 장면을 또 만화로 만들어 놓고 이런 컷들이 여러 컷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컷을 4개를 고르는 겁니다. 인생 4컷이라 그래서. 네. 그래서 4개를 고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포즈로 만약에 뭐 2002년 월드컵 같은 막 환호하는 그런 포즈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찍은 사진이 그 인생 4컷의 만화 속에 자기 얼굴이 또 싹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우리 비치되어 있는 갤러리 속에 이렇게 전시가 되기도 하고 네. 그거를 또 출력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요즘 그 청소년들은 그 시대 부모님 세대를 한번 체험해 보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또 부모님들은 내가 맞아 옛날에 이랬었지 하면서 다시 추억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자, 박물관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유리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눈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설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신다고요? 네.
박물관의 이제 큰 이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큰 기능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아, 그다음에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성인 이렇게 대상을 좀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주제로 해서 뭐 그 태극기를 알아보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대별로 생활이 어떻게 변했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주제로 해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서 독립운동이라든지 경제성장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하는 그런 주제로 그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인들은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현대사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주제를 골라서 한 10회 이상 쭉 이렇게 시민대학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네. 모든 교육이 다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동안은 사실상 이제 저희 교육이 다 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올 수 있는 학급이 주로 이 서울권이나 아니면 이제 수도권에 그렇죠. 있던 이제 학생들만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면서 더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그렇겠어요. 네네. 그래서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교육 그 건수가 더 많아지고 더 이렇게 조화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앞으로는 비대면 교육을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르고 나서 네. 과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맞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뜻깊은 기념일을 꼽자면 물론 개관일이겠지만 또 하나의 기념일은 광복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해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공연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 되어라는 주제로 해서 클래식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아마 유일하게 저희가 클래식 공연단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수준 높은 전문 연주자들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해서 이제 공연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광복절이 우리 온 국민이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우리 하나 되어라는 공연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전시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여러 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 복합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좀 어떤 역사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전시 기술적인 그 기법이랄까요? 전시 기법 측면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유물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유물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게 이제 전통적인 전시 기법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제 최첨단 IT 기술들이 워낙에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여드려서 네. 이렇게 흥미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도 3층에 미디어 전용 전시관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그런 또 최첨단 기술들을 좀 마음껏 이렇게 즐길 수 있게 이제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박물관 건물 전체가 하나의 어떤 미디어 아트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정말 비장의 지금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광화시대라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저희 박물관과 협업해서 이제 할 예정인데 네. 저희 박물관 건물이 이제 광화문 그 광장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도 하얀색으로 굉장히 예쁜 건물인데 그 건물 외벽 전체를 활용해서 어쨌든 디지털 사이니지 그 효과를 줘서 네. 미디어 아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밖에서도 네. 볼 수 있게끔. 네, 밖에서 네. 볼 수 있게 지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그걸 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연말에 짠 하고 아마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광화문 광장에
명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새로운 기법들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박물관의 전시를 기획할 때는 뭔가 앞으로는 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서 전시를 기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이제는 굉장히 글로벌한 시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역사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 전 세계사 속에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이런 거를 전시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 속의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전시들을 앞으로 제가 많이 기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최초의 근현대사 박물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관장님의 어떤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정말 편하고 이렇게 쉽게 느끼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외부적으로 공간 정비를 좀 제대로 할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이 상황을 맞으면서 박물관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박물관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모든 걸 이제 그렇죠.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비중을 이제 많이 늘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온라인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국민들께 서비스를 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제 뭐 집에서든 어디서든 길을 가면서도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대폭 확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동영상 중에서 6.25 전쟁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8분짜리의 제법 이제 긴 동영상이었는데 그게 지금 418만 뷰를 지금 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만들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희귀 필름도 많이 구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이제 좋은 동영상을 만들었더니 역시 국민들이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영상들을 또 좋은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상 만들기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서울 광화문에 나들이를 가시면 들리셔야 될 곳이 한 곳 더 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8월 이곳에 들리셔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지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공감 초대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남희숙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